어떻게 사람이 사람 면전에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안고 잠들어야 했던 그날 밤을 저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조용히 복수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분이는 시장 안쪽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쌀을 불리고 떡을 찌는 분이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났죠. 특히 학교를 마치고 시장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분이는 유독 자상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 엄마한텐 말 말고. 분이는 아이들의 손에 따뜻한 떡을 쥐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지 배고픈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는 외국인 할머니와 손자, 맞벌이 부모 때문에 혼자 다니는 초등학생, 몸이 말라붙은 여학생까지. 분이는 그들에게도 묵묵히 떡을 건네며 다독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을 닫은 가게 안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투박한 손길로 앨범을 넘기던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앨범 속에는 어릴 적 이준의 사진이 있었죠. 외롭게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 그 사진 위에는 너는 지금쯤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넌 저 아이들보다 더 말이 없었지. 그래도 엄마는 그 조용함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았단다. 분이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중얼거림 속에는 평생 안고 살아온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분이는 오랜만에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소박한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서자 강남에서 온 방명자와 몇몇 동창들이 화려한 명품, 가방과 옷차림으로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죠. 어머, 분이야. 아직도 시장에서 떡 팔아? 너네 아들은 백수라며? 박명자의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애는 그냥 조용히 잘 살아요. 동창들은 피식 웃으며 딴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분이의 대답은 그저 초라한 변명으로 들렸을 테니까요. 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상처, 그러나 그 상처는 곧 누군가에게 전해질 운명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작은 찻잔을 붙들고 아들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자 반대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억지로 담담함을 유지하려 해도 감정이 새어나오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전화기 너머로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이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적 없는데.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의 젊은 CEO인 이주는 즉시 귀국을 결정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활동하며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슬픔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귀국한 이주는 동창회가 열렸던 식당을 찾았어요. 그곳은 우연히도 이준의 단골 레스토랑이었죠. 그는 식당 사장을 불러 어머니의 동창회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분이 아주머니요? 네, 기억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백수 아들 운운하면서 다른 아주머니를 무시했어요.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분이 많이 서운해 보이더라고요. 이주는 식당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흐린 눈으로 웃고만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그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봐요, 어머니. 이준은 화면을 꺼버리며 입술을 지그시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박명자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박명자의 아들 박도훈이 자신의 회사 하청 납품업체 대표였던 겁니다. 이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비서를 불렀어요. 박도훈의 회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량을 회수해. 이유가 필요합니다만 공식 사유는 신뢰도 미달로 하고 공식 대응은 최소화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아. 이준의 지시는 냉정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흐린 눈동자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던 이준은 문득 유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준이 8살 때였을까요? 그는 폐렴으로 고열에 시달렸던 그 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물수건을 갈고 이준의 등을 토닥이던 분이의 모습. 그녀는 새엄마였지만 혈육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준을 보살폈죠.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엄마 여기 있어. 어린 이주는 자주 아파서 분이를 힘들게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진심을 다해 이준을 보살폈을 뿐이었어요. 그 조용한 사랑이 이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이 내 전부였어요. 지금까지도. 이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고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계약 해지 후 도훈의 회사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어음이 부도나면서 협력사들의 공급이 끊겼어요. 직원들의 월급도 체불되기 시작했죠. 도훈은 회사 옥상에서 머리를 감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도훈은 계약 해지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전직 비서와 식당 사장을 만나고 어머니의 사진첩까지 뒤지며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정분이가 모욕당한 날 이준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엄마, 당신이 이 사단의 시작이었어.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 모든 일이 어머니의 경솔한 언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 거였죠. 박명자는 다시 동창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몇 주 전과 같은 식당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초췌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다들 왔네. 오늘 내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분이가 조용히 식당으로 들어섰어요. 박명자는 분이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이야, 그날 내가 너무했다. 정말 미안했어. 내가 내 자식보다 훨씬 훌륭하더라. 식당 안이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분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명자 씨.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이준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는 식당 안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박명자는 창백한 얼굴로, 도우는 분노한 표정으로 이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준아, 명자 씨,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람이란 게 한 번쯤은 잘못할 수도 있잖니. 그 사람도 그대가 받았잖아. 이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상처받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맴돌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라면. 그 순간 동창들은 박명자를 외면하고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이야, 나도 내 떡 자주 사 먹으러 갈게.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었네. 동창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분이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에 존경을 표했고 그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것에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이준과 분이는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둘을 보며 웅성댔어요. 저 남자, 분이 아주머니 아들이래. 글로벌 기업 CEO라던데. 우리 분이 아주머니가 키웠대. 분이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준이 성공한 것도 기뻤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준의 어머니로 알아봐 주는 것이었죠. 이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자랑해도 돼요? 분이는 눈물을 머금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나는 늘 내가 자랑이었단다. 그 순간 이준과 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보다 더 강한 무언가, 말없이 키워온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분이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묵묵히 아들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를 목격했으니까요. 분이의 떡집은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은 어머니의 떡집 옆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가능한 한 자주 어머니를 찾아오기 위해서였죠.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분이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아,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충분해. 그게 엄마의 행복이야. 두 사람의 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빛났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단단했습니다. 한 달 후 박도우는 이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준은 도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어머니분의 문제였고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도훈은 고개를 들어 이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사람이란 게 한 번쯤은 잘못할 수도 있잖니. 결국 이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과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는 일에요.
도훈은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준의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명자는 분이의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분이야, 정말 고마워. 내 아들이 우리 아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줬어. 분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 두 여인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오해도 미움도 없었어요. 오직 상처를 보듬는 이해와 용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주는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낡은 골목, 녹슨 놀이터,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여기서 많이 아팠었죠. 분이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6살 때였지. 새엄마인 내가 너를 데려왔을 때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거의 1년 동안. 이주는 놀라움에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말을 안 했다고요? 분이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친엄마가 떠난 후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던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수 있었어. 내 눈빛만 봐도. 이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준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말없이 절 보살폈던 거군요. 분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으니까. 이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준의 회사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말없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했죠. 그곳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박도훈의 회사도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는 이준의 조건대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특히 분이의 떡집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에 앞장섰어요. 1년 후 분이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창들, 그리고 분이가 도왔던 많은 아이들과 이웃들이 모두 함께했어요. 이주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정분이 여사의 생신입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저는 평생을 통해 깨달아 왔습니다. 이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분이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간직해온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말없는 사랑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은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박명자와 도훈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적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이준과 분이는 다시 한번 시장을 걸었습니다. 분이가 말했어요. 준아, 엄마가 항상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이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행복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내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거. 이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축복이요? 분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하지 않았기에 나는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단다. 이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자랑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고요. 분이는 웃음 속에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나는 늘 내가 자랑이었단다. 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준과 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아들아, 사람들이 이제 나를 글로벌 CEO 이준의 어머니라고 부르더구나. 분이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죠. 이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엄마는 그저 엄마일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고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분이죠. 분이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살짝 숙이고 말했습니다. 준아,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특별한 일이었어요. 말없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침묵을 이해하려 한 것.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 아주머니, 잠시만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헐레벌떡 달려와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까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주머니 아들이 재단을 세웠다는 소식 정말 자랑스럽네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큰 인물이 나다니. 분이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데 엄마로서 기쁜 마음이지요. 이주는 김할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이지만 어머니의 이웃들 앞에서는 그저 분이의 아들일 뿐이었죠. 할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보여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세상에 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김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준아, 내가 어릴 때 우리가 함께 노을을 본 적 있었지? 그날 너는 처음으로 내게 엄마라고 불렀어. 이주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찾으려 애썼지만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희미했어요. 정말요? 그때 제가 몇 살이었죠? 분이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이었어.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거의 1년 만이었지. 그날 우리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저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어. 그때 내가 갑자기 엄마 예쁘다라고 말했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단다. 이주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매일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분이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의 마음을 엄마는 항상 알고 있었단다. 그날 밤 분이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안에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준의 성장 과정, 그의 성공 순간들, 그리고 오늘 촬영한 생일 파티 사진까지. 분이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준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침묵을 이해해 주시고 제 작은 변화에도 기뻐해 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자랑이 되어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어머니. 마이너스 당신의 아들, 이준 올림.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말없이 키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지 못해 슬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은 더 이상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죠. 그들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이 알게 된 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울림이 있다는 것을